네, 오는 11일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 교착 국면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나오는 한미 공조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추진력을 다시 넣을 수 있을지, 한미 정상 간 어떤 얘기가 오가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 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일 한미 정상회담 며칠 남질 않았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협상이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여전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 외교 라인은 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의 만남, 북미 비핵화 교착 국면을 어느 정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우리가 미국과 협의만 잘하면 이 비핵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첫째는 최근 이제 조금 의무시되고 있는 한미 동맹 간의 엇박자, 또 우리 선박이 또 이렇게 그 석탄 환적도 하고 이렇게 나온 그런 부분을 얼마나 이제 해소하면서 미국 조야 또는 전 세계 우리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동일한 입장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비핵화하기 전에는 제재 해제가 어렵다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한만 예를 들면 이제 비핵화의 의지를 보인다면 단계적이면서 병행적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융통성을 보이는, 상당히 조금은 그 어려운 이 고개를 해야 하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미국 여전히 이 어떤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북한은 그런데 계속 제재를 풀어달라,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정부 두 나라 사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최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대북 제재에 대한 그런 입장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일단 한번 보시죠. Sanctions are a means to deter North Korea from making bad decisions. But sanctions themselves cannot fundamentally resolve our problems. In the en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door of negotiations, we cannot enter the room where the final solution for the nuclear issue lies. 네, 제재가 필요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제재를 계속하면서 북한이 어떤 나쁜 결정을 하게 하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입장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동 본부장의 이야기는 제재가 실질적인 수단일 뿐이고 제재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재를 지금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행보다라고 봐야지, 그것이 곧 제재를 미국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북한을 압박만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그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미국의 행보다라고 본다면 이동 본부장과 미국 측의 입장, 우리 측 정부, 우리 입장과 미국 측 입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장 최근 이제 우리 시각으로 5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지않아 3차 북미 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머지않아라는 표현을 썼고, 다만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강원 양면,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 둘 다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CBS 방송인데요.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앵커가 제3차 대북 회담이 열리겠느냐, 조만간 열릴 것 같다. 그럼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을 것이냐 하니까
그 폼페이오 장관이 대답한 건 I hope so였습니다. 네. 사실은 시기가 빠를 거다는 말은 안 했고 어쨌든 이제 우리 대화 동력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대화 채널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경제 제재나 이런 그 비핵화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어쨌든 궁극적으로 포기하겠다 하는 그 청사진과 로드맵만 확실히 제시한다면 네. 사실은 저는 뭐 미국도 충분히 경제 제재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만을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의 상당한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조금 그 위에 과연 북한이 그 핵무기와 미사일 이런 것을 포기하려는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핫라인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또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한테 북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북한한테 이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핵 포기를 할 거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한번 갖고 가서 미국과 협의함으로 해서 좀 더 제재도 좀 완화되면서 그 로드맵도 그릴 수 있는 조금 순순환적인 그런 그 좀 어떤 과정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화 메시지를 내놨어요. 김정은과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나는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올바른 합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올바른 합의를 미국이 원하는 빅딜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때 던졌던 카드가 이른바 빅딜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식 방식의 선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의 이야기는 하노이에서 밝혔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전제하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최대치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빅딜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선 비핵화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생화학무기까지 또 한 10,000명에서 한 40,000명 정도 해당하는 핵과학자나 또 탄도미사일 기술자를 포함한 그런 인사들에 대한 직업까지도 다 바꾸는 그 문제까지 다 포괄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장 한꺼번에 하기에는 북한으로서 상당히 부담이고 또 다 발가벗는 것 자체가 과거의 리비아의 가다피의 말로랄지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북한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단계적 비핵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두 북한과 미국의 접점을 찾는 그 차원의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거기에 집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역시 계속 단계적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는 것이 Good Enough Deal이라는 것으로 그런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빅딜과 단계적 비핵화 사이에 Good Enough Big Deal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은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핵무기 포기 이것에 어떤 절충점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최종 상태는 핵무기를 없애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핵무기를 북한이 5개 갖도록 허용하겠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비핵화 목표 또는 비핵화의 최종 단계 이것만 북한이 명확하게 제시하면 저는 상당한 합의와 또 중간에 어떤 그 융통성 있는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한테 의심을 준 것은 핵무기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핵 생산 시설 영변에 있는 그것만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건 핵 보유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이 로드맵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저는 미국이 충분히 가운데서 경제 제재도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가 완전히 행해진 다음에 경제 제재 해제할 것이다. 네.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 예. 이렇게 되고 나서 영국이 중재를 했습니다만 미국과 협의를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일정이 점진적으로 시행됐고요. 특히 이 북한의 경우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네. 리비아는 핵무기를 개발 안 한 상태였거든요. 예.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 자기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걸 가졌으면 예. 세계 3위국이 될 수 있는 북한도 굉장히 지금 미사일과 복합적인 핵능력을 갖고 있는데 굉장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먼저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는 금방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저는 good enough deal이라면 북한과 우리 한국이 좀 협의를 하고 해서 네.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만 분명히 해라. 다만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북한이 1단계를 가면 미국도 1단계를 가고 이렇게 해서 병행 조치가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최근처럼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풍계리 핵실험장을 뭐 일부 사찰한다든지 예. 하는 그런 그 부분적인 어떤 유화 조치로는 저는 미국을 설득을 해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진지하게 하도록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 정도가 를 시행하라는 좀 것이 아니라 되겠죠? 그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강경파인 볼턴은 북한에게 리비아식을 좀 적용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제시할 good enough deal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t needs inspection. And I hope the Chairman Kim Jong-un would allow international inspection of Punggye nuclear test site. That would be one of very positive first moves. 네, 긍정적 첫 걸음이라고 주장하는 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카드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 good enough deal의 카드로 네네.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까요? 지금 문정인 특보의 말씀은 good enough deal을 전체를 갖고 시작하는 접근을 풍계리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good enough dea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괄적인 비핵화를 북미가 합의를 하고 이건 이제 미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한 두세 단계로 크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그 비핵화를 나눠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북한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좀 반영한.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 good enough dea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big deal, 북한은 스몰 딜이라고 한다면 good enough 딜은 그 중간 지점에서 서로의 반발짝씩 양보한 상태에서의 내용을 갖고 접근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제 풍계리 부분은 어찌 보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풍계리에 지난번 사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 절차를 밟은 건 사실입니다. 그냥 폭파를 다 시켰는데 네. 그때 전문가들이 가지를 않았고 북한만 네. 그런 행보를 펼쳤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풍계리에서부터 그 뭔가 모티브를 찾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여전히 우리 정부는 good enough deal을 갖고 그 봉투를 갖고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을 할 거라고 보고 네. 뭐 거기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화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과연 대북 특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상황일 텐데 아무래도 만약에 파견을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네. 북한입니다. 네.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겠다. 그러나 우리도 그 신뢰할 수 없으니 나름대로 미국도 또 한국도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조치를 좀 해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네. 그러니까 북한을 사실은 이제 설득을 해서 어쨌든 간에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내려놓겠다 하는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핫라인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기 전에도 저는 북한의 입장을 좀 더 확인을 해서 우리가 네. 미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고 네. 또 당연히 이제 미국 회담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입장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 네. 이런 걸 갖고 북한에 가서 지금 어쨌든 그 북한이 뭐 앞으로 좀 더 번영을 하고 우리 한민족의 공력을 위해서는 네. 이러한 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북한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것이 가장 사실은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북 네. 특사 파견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지금 날짜가 한 3, 4일 남았습니다만 네. 가능하면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 그러니까 하노이 때 북미 정상 간의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전 남북 간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북미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 예.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특사가 뭐 2, 3일 내에라도 네. 파견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확한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입장을 명확하게 그 문서나 또는 네. 구두로 그것을 전달받아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중개자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은 아마 판문점 정도에서 당일치기 아마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네. 될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예. 허심탄회하게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 서로 어긋나 있는 이 흐름 자체를 좀 연결시키고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뭐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러니까 저는 6월 12일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데 네. 그 시점 정도까지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현재 어떤 좀 지체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돌파하면서 동력을 네.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올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성과들이 만들어져야만 네. 그 동력이 지속적으로 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좀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데요. 그 전에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대북 북한의 의중,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전히 북미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납니다. 공교롭게도 11일이 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날인데요. 여기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얘기를 하게 될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 김용윤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